법에서는 필요 물품 외의 것은 포장하면 안 되지만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은 것은 괜찮다 하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방사성 물질을 안전하게 운반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은 함께 포장하여 운반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방사성 물질의 운반에 사용되는 탱크와 화물 컨테이너는 내부와 외부의 표면이 오염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탱크와 화물 컨테이너의 제거성 오염의 기준 숫자는 오염과 같습니다. 사실 탱크와 화물 컨테이너의 오염은 제거성 오염만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의미는 다릅니다. 하지만 숫자만 같습니다. 제시된 숫자가 운반물의 10분의 1임을 보니 운반물보다 컨테이너가 더 깨끗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사성 물질을 운반할 때에는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질과 함께 운반해서는 안 됩니다. 인화점이 50도 이하인 것, 강산 10% 초과하는 것도 위험물에 포함됩니다. 운반 차량에도 기술 기준이 있습니다. 원자력 관계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장비를 보면 판매와 관련된 허가와 업무 대행자에게는 전용 차량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요구한 전용 차량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바로 이 기준입니다. 먼저 운반하기 적합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이 근거에 의해 승용차는 허가를 위한 전용 차량에서 제외됩니다. 운반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 바닥에 운반물을 단단히 묶을 수 있는 고리 같은 결박 도구들이 있어야 합니다. 차량 바닥에 단단히 묶을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운반물을 담기 위해 차량에는 운반함이 있어야 합니다. 운반함은 자물쇠가 달린 금속 상자입니다. 이 운반함 역시 차량에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차량의 운반물 또는 운반함을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이유는 정상적인 운반 중에 운반물을 떨어뜨리는 사고를 방지하고 운반 중 사고가 나더라도 선원을 분실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차량의 고장을 대비하기 위해 예비 타이어, 소화기는 물론 등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언급이 안 되어 있더라도 필요한 장비는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운반 시 사고 위험이 낮은 L형과 A형 운반과는 달리 사고 시 영향이 큰 B형, C형, I형 운반 시 추가로 요구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법에서 핵분열성 물질 운반물 또는 방사성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대형 기계장치로서 운반 용기로 포장하기에 부적합한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 IP형입니다. IP형은 인더스트리얼 패키지입니다. 운반 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운반은 2명 이상이 합니다. 1명이 선원을 운반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사고 수습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사고 시 군안 및 피해 수습 확률을 높이기 위해 2명 이상이 운반할 것을 요구합니다. 생각에는 안전벨트를 매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 사고가 나더라도 경찰서에 연락을 할 수 있지 않겠어? 지나가는 차도 많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자력 안전법의 전신인 원자력법이 만들어진 시대에는 스마트폰은 물론 핸드폰도 없던 시절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지나가던 차가 공중전화기를 찾아서 경찰에 신고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방사선 사고가 발생한 장소에 다른 사람의 접근을 방지하고 선원을 찾는 등 초동 조치를 해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운반 시 운반 책임자를 지정합니다. 운반 책임자는 운반 과정의 안전과 사고 수습을 담당하는 임시적인 방사선 안전관리자입니다. 그래서 운반 책임자의 자격은 방사선 안전관리자와 유사합니다. 기본적으로 면허 소지자가 운반 책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한사항인 해당 기관의라는 표현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운반을 위한 운반 책임자는 반드시 운반하는 회사의 직원이어야 합니다. 운반 과정의 안전과 사고 수습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운반 물질이 RI가 핵분열성 물질, 즉 핵물질인 경우에는 방사선 안전관리 전담 조직의 책임자 또는 방사선 안전관리자를 요구합니다. 방사선 안전관리 부서의 부장님이나 과장님 또는 방사선 안전관리자로 지정된 면허자를 의미합니다. 핵분열성 물질은 핵 임계 사고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총무팀 면허자에게 잠깐 운반 책임자를 맡기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사고 발생 시 사고 수습을 위한 장비를 요구합니다.
사고 충격으로 인한 선원의 분실 여부 확인과 분실된 경우 선원을 찾기 위해 방사선 측정기와 보호구가 필요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하기 위한 통신장비도 필요합니다. 이 법이 휴대폰이 없던 시절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당시에는 통신장비의 휴대를 법으로 강제해야만 무전기를 휴대했습니다.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여기서 운전자는 운반을 진행하는 소속회사의 직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선원을 트럭으로 운반하는데 선원이 작아서 소속회사의 운반 전용 차량을 이용한다면 아마 회사 직원이 운전을 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운전자가 회사 소속의 방사선 작업 종사자이거나 전산팀 직원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트럭으로 실을 수 없을 만큼 화물이 크다면 트럭을 임대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 운송사 소속의 직원이 운전자일 것입니다. 특히 비역 운반물 이상은 방사선의 세기가 크기 때문에 차폐체와 충격 흡수 구조물로 인해 크기가 큰 경우가 많아 외부 트럭을 임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방사선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운전자일 가능성이 많은 B형, C형, IP형 운반은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운반하고 있는 방사성 물질의 특성과 사고 시 조치사항에 대해 운전자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운반을 2인 이상 하도록 한 규정 때문에 운반을 2명이 하는 경우 운전자와 운반 책임자 2명이 운반을 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차량에 대한 안전점검입니다. 운전 중 사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점검입니다. 타이어 압력은 충분한지, 악천후에 대비하여 워셔액은 충분한지, 야간 운전을 위해 헤드라이트는 잘 켜지는지 확인합니다. 방사성 물질의 운반이라면 흔히 밀봉 RI를 생각하지만 개봉선언 또는 개봉선언에 의해 오염된 물질도 방사성 물질의 운반에 포함됩니다. 개봉선언 또는 개봉선언에 의해 오염된 물질을 운반할 때 사용한 운반용기는 오염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반에 사용한 빈 운반용기는 오염 가능성이 없는 경우 L형 운반물로 취급하여 규제를 가볍게 합니다. 먼저 운반용기가 파손되지 않아 내부 오염이 외부로 확산되지 않게 잘 밀폐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다음은 운반 후 내부 오염이 기준의 100배 이상 증가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운반 전 운반물 등의 제거성 표면 오염도는 베타, 감마, 저독성 알파의 경우 4베크렐/cm 제곱이었습니다. 물론 알파선의 경우 이 값의 10분의 1입니다. 운반 후 운반용기 내부 오염이 이 값의 100배 이내여야 합니다. 만약 이 값이 100배가 넘는다면 제음을 통해 오염도를 낮추어서 L형으로 운반하면 됩니다. 운반용기 내부의 제거성 표면 오염도와 운반물 등의 제거성 표면 오염도라는 표현이 서로 다른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운반용기 내부의 제거성 표면 오염도는 운반 작업 후 운반용기 내부의 오염도이고 운반물 등의 제거성 표면 오염도는 법에서 정한 기준입니다. 마지막으로 빈 운반용기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각종 방사성 표지를 제거해야 합니다. 운반이 끝난 빈 운반용기는 선원이 아니라 그냥 단단한 금속 상자이기 때문입니다.